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멀리 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까지 와서 오늘 사실 뭐 험지라고 흔히들 말씀들 하시는데 경상북도가 고향도 아니신데 여기 와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정치 활동도 하시는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뵙고 오늘 몇 가지 말씀 좀 나누고 또 격려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고요. 지역은 의성입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은 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수해가 네. 지금 경북도가 상당히 심각하죠. 뭐 심각해요. 충북, 대전, 충남 여기만큼 여기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이번 수해는요, 예. 주로 경북 북부권에 예, 예. 집중되었는데 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명 북부권에 피해가 몇 명이나? 지금 현재 23명. 사망만 23명? 네, 23명. 예. 우리나라 지금 전체 사망자가 40명 조금 40명 넘죠. 넘는 그 예. 정도면 절반 이상이 네.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네. 오송하고 오송하고. 경북하고 많이 발생했죠. 전부 다 산사태로. 그렇죠. 산사태로 인한 저희 이번에 특징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거든요. 작년에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는 네. 포항제철이나 그다음에 그 아파트 범람. 주택단지의 지하 주차장이 범람하고 이래서 사망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바로 끝나고 또 봉사활동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봉사 접수를 좀 받고 있고요. 예. 아직은 이제 중장비가 원래 오늘 저희가 예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중장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 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직 실종자가 4분이 아직 못 있거든요. 찾으셨. 예, 그래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봉사자들 조직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들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생각을 특히 하시는데 민주당으로? 네, 뭐 특별한 계기였다기보단 2006년도에 선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3 내지 4인을 뽑도록 했고 기초.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선거제도는 바뀌었는데 이 바뀐 선거제도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띄워줄 사람이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2004년도에 제 남편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 그때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선거 유세차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게 진행이 돼서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직접 남편분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연설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뛰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직접 선거운동 할 때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선거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아마 지역 주민들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저를 좀 유심히 봤고 2006년도에 선거제도 바뀌니까 권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 회장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 급식에 좀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정치인이다 이런 것보단 내 생활 속에서 뭔가를 조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때 그러면 첫 번째 출마를 하셔서 바로 당선이 되셨나요? 됐어요. 그때 몇 표 2등으로 되셨겠지? 아무래도 이 지역이. 아니요. 3명 뽑는 선거구여서 3등 됐어요. 근데 분위기는 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투표 당일쯤 돼서 한 3, 4일 전쯤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사실 농촌 지역의 선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돈 봉투가 이렇게 오고 가는 시절이어서 네. 어쨌든 2등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 40여 표 차이로 제가 3등이 됐고 두 번째 당선되실 때도 3등 하셨어요? 그때는 1등 했죠. 1등 그리고 그때 제가 비례대표도 당선시켰어요. 네, 그때는 1등을 하셨고 1등 당선되고 비례대표도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상당히 잘하셨다는 얘기지. 국민들이 되게 보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의회가 뭐 빨갱이 집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 보내놨더니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비례대표도 그때 당선을 시켜줘서 그 2010년도에는 2명이 활동을 했죠. 그러면은 그 군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그래도 내가 이런 거 뭐 이 의안을 뭐 내 가지고 성공을 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자부심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때 한 것 중에 사실 많은 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그 예산을 나머지 다수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예, 제가 하면 이거는 임미애가 자기 낯내려고 하는 일이야. 그래서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도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을 할 때는 식자재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싼 단가만큼 지원을 해주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끼당 처음에 25원에서 시작한 걸 30원, 50원, 150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군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저는 당 입장에서는 조직운동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조직해내고 그걸 또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군의원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2014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중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금성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날이었거든요. 장에 선거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경이 왔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할머니들한테 그랬어요. 아유, 해경이 왔대요. 그러니까 쟤네들 다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장을 다 돌고 오후 3, 4시가 됐는데도 구출이 안 됐다는 거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 국민이 우울증 왔던 것처럼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선 특히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 난 거에 왜 국가가 책임져야 돼? 왜 박근혜가 책임져야 돼?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아이들에 대한 비난 섞인 발언들을 이쪽 분위기가 그랬나요?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 손주 손녀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도 속에서 악이 받치니까 막.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상황에서 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근데 포기를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 명밖에 없는 후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무소속하고 해서 단일화하는 과정 거치면서 양보를 하신 건가요? 양보라기보다는 뭐 떨어진 거죠, 경선에서. 경선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는 4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정치와 관련된 일은 활동 안 하고 그냥 원래 농사지였기 때문에 농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다 2018년도에 다시 출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도의원 하시고 이제 도지사 강제 차출. 그렇죠. 본인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저는 그때는 의정 군수 선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4월 29일 날 밤엔가 연락이 와서 5월 3일인가 그때 이제 그 발표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한 달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한 해내야 달 됐던 동안에 거죠. 그럼 23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한 번씩 밖에 못 갔을 것 한 같은데? 번씩 정도. 울진은 산불이 나서 가느라고 갔고 뭐 예를 들면 청도 이런 데는 사실 못 가봤어요. 네. 뭐 고령 이런 데는 운동원들한테 인사하면서 장날 돌고 이런 방식이었지 23개 시군이었다가 지금은 22개 군이 됐어요. 뭐가? 군이 공항 이전지거든요. 그러면서 군이 대구로 편입이 됐어요. 7월 1일자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2개 시군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몸으로 때우신 건데 한 달 동안 그렇죠. 몸으로 때우시는 와중에 이 경상북도에서 정치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짐작하는 건 다 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좀 아까 세월호 그 침몰 사건 때도 그런 반응들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반응들이 여기서는 그게 더 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르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여기서 정치하는데 진짜 힘든 게 이거다.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민주당으로 정치하기 제일 힘든 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가끔 느끼는 게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민주당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92년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31년을 산 거잖아요. 31년 동안 저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 갈 때 사실 의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머리 자르고 여기서 뭐 세탁소도 여기서 이용하고 뭐 신발을 사도 여기서 사고 나랑 늘 같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제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등을 돌려 거리를 둬. 불편해하세요 저를. 제가 있으면 정치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가 없으면 막 편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민주당만 아니면은 내가 많이 그렇죠. 제가 그래도 지금도 제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되게 아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똥도 내삐릴 게 없는데 하필 당이 지랄 같아서 이렇게 표현들을 해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왜 당 보고 찍으려고 그래서 사람 보고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도 제가 벌써 2006년도부터 이렇게 민주당 활동을 했으니까 너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주의가 좀 허물어진 것 같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허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허물어지진 않은 것 같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데 이념적인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왜 어디 동영상에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때려 죽어도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왜 국민의힘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어떤 신념 이런 것보다 그것이 옳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게 대한민국을 그냥 바르게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사고가 바뀌는데 젊은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보수성은 세습이 된다고 밥상머리에서 세습이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게 민주당층이 좀 저변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투표가 세대 간 투표 성향을 좀 보이는 거죠. 지금 조금 이렇게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는 게 투표에서 지역주의가 때로는 허물어진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는 결과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주의가 허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단 세대 간의 변화의 기미는 있다. 그렇죠. 세대 간의 투표 성향으로 젊은 세대가 좀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이게 좀 느슨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